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꽤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권을 먼저 다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와 함께 왜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관대하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권 원내대표 얘기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속보도 오늘 있었어요. 오늘 뉴스탑10 속보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3주 뒤 23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이게 1심 선고 뒤에 이제 거의 2달 만이 됐네요. 11월 15일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2달여 만에 항소심이 시작된다. 23일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단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시기에도 그럼 제때 돌아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시계도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이런 우리 국가적 혼란들 만드는데 저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즉 물론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다 법원으로 가고 헌법재판으로 가는 것 자체는 부적절합니다만은 그러나 두 기관이 자신들의 제대의 역할을 해줬더라면 이런 어떤 혼란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 2년 이상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많이 내놨죠. 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제대로 신뢰감을 갖고 신속하게 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해줬더라면 과연 이 혼란스러운 현상이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많은 지금 사건들이 가긴 가는데 결론 내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탄핵안들 지금 벌써 올해만 9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 요건에 대한 것도 가 있고 근데 아무런 결론이 내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헌법재판소도 본인들 사정은 있겠지만 빨리빨리 제때 결론을 내려줘야지만이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지금 갈려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제때 일을 해서 이런 리스크들 좀 없애야 국민들이 좀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2달 됐는데 정말 꽤 오래전 뉴스 같아서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아시는 것처럼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혹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냐 안 했냐 이건데 2달여 만이다. 3주 뒤면 이제 시작이 된 장윤 변호사님. 그런데 아직도 국선 변호인만 선임이 된 상태입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면 사선 변호인 선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사실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변론 전략을 바꿔야 되고 저희가 일반 사건에서도 변론 전략을 바꿀 때 이런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변호인들은 아마 기존의 논리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빨리 진행을 하라고 종용하는 건 좋지만 이런 물타기 방식의 방어하시는 거 국민들이 다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2월 15일이란 그 시간이 나오는지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항소 기록이 1심에서 송부가 되고 그 기록 통지서가 이 당사자한테 송달이 된 이후부터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1심 선고일로부터 해서 마치 2월 안에는 끝나야 되는 것처럼
사실상 사실관계로 호도하는 거 온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서류를 처음에 송달을 받지 않았었죠. 예. 뭐 이사불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당 대표실로 인편으로 송달을 한 게 12월 18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월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안 하면 항소 자체가 그냥 기각되고 1심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것은 불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선 변호인만 선임을 해놓는 경우 그리고 사선 변호인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이 20일의 불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들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형식적인 답변서 형태를 냅니다. 항소 이유서 지금 뭐 1심에 대해서 불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제출할 예. 것이다라고 형식적으로 기한만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1월 23일로 지금 첫 번째 그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 전까지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그 직전에 선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전날이라든지 당일 선임계를 내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겠다. 실질적인 이유서를. 그러면은 다시 2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됩니다.